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의료 정책 논란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지역 보건 1차 의료 체계를 논의하면서 소생활권이라는 개념을 권고안에 담았는데요. 문제는 이 개념이 앞으로 단순한 의료 서비스 배치 기준을 넘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범위나 환자 등록 제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을 실제로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확정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소생활권이라는 게 무엇이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A동이라고 해서 내가 반드시 A동에 있는 병원만 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직장은 B동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학교는 C동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늘 지나가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진료를 받아온 의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 앞 병원보다 조금 멀더라도 특정 질환을 잘 보는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주말에 진료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의료 이용은 단순히 어디에 사느냐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거주지를 기준으로 의료 이용 범위를 묻거나 환자 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발전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국민이 느끼게 될 불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원하는 병원에 가는 것까지 제한받아야 하나? 이 질문입니다. 병원은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와 다릅니다. 내 몸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사가 있을 수 있고 수년간 쌓아온 진료 기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질환 때문에 전문적으로 진료받아온 병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병원 이용에 제약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지정된 의료망 안에서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런 제도를 검토하는 이유도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수요는 폭증하고 있고 지역별 의료 격차도 심각합니다. 어떤 지역에는 병원이 몰려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부족합니다. 고령층의 만성질환 관리, 지역 필수 의료, 의료비 증가 문제까지 생각하면 지역 단위 의료 체계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만든 정책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정책의 목적과 결과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국민을 위해 만든 의료 체계라면서 왜 정작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불안해하고 있는가? 대한내과의사회는 소생활권 개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범위나 환자 등록 제한 기준으로 사용될 경우 사실상 환자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명칭만 다를 뿐 인두제와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정말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이 실제로 어떤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의사가 어떤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환자 등록에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 지역 밖 병원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좋은 정책이란 정부가 좋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이용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가 효율성을 이유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려 한다면 그 제한이 정말 필요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제한으로 얻는 이익보다 국민이 감수해야 할 불편이 더 크지는 않은지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도를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의사들이 우리를 논의 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말하고 있다면 정부는 이 목소리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더 황당한 상황은 이런 겁니다. 어떤 동네에는 이미 훌륭한 동네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같은 지역에 공공보건의원을 새로 만들고 동시에 지역 단위 진료 체계를 구축한다면 어떨까요? 기존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환자는 어디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 간 경쟁은 어떻게 되는지, 재정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내과 의사회도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동네 의원이 기능하고 있는 지역에는 무분별하게 신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요구를 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의료 이용까지 관리하려는 것인가? 물론 지금 당장 정부가 국민의 병원 선택권을 빼앗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권고안 수준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단계에서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도가 확정되고 난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의료기관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집 근처라고 무조건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직장 근처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학교 근처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의사를 오랫동안 믿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보다 30분 떨어져 있어도 예약이 쉽고 진료를 잘 보는 병원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당신은 이 지역에 사니까 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라는 식으로 묶어버린다면 현실의 의료 이용 패턴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발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확히 몇 명이 반발할지는 현재 단계에서 숫자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는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린아이도, 직장인도, 노인도, 만성질환자도, 갑자기 아픈 사람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병원 선택 제한이나 환자 등록 제한으로 이어진다면 특정 직업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인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사람, 특정 전문의를 오랫동안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훨씬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국민을 설득하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감추지 말고 공개하면 됩니다. 소생활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소진료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실제로 제한되는지, 주소지 밖 병원 이용은 가능한지, 환자 등록 제한이 생기는지, 의원별 환자 수를 제한하는지, 공공보건의원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기존 동네 의원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제도가 국민에게 어떤 권리 제한을 가져오는지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저는 의료 정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효율화를 위해서입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기준을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국민 입장에서는 왜 내가 어디에서 진료받을지 정부가 정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책은 단순한 의료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국민은 정부가 정해준 병원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국민은 자신의 건강과 삶에 관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는 시민입니다. 정부가 의료 체계를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공 의료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말 지역 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국민이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병원을 제한해서 선택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살든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을 늘려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진이 부족하면 의료진이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먼저이지 국민의 선택 범위를 줄이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왜 국민이 걱정해야 합니까? 정말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면 왜 의료 현장에서부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옵니까?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더 명확하게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제도를 수행할 사람들을 논의 테이블에 앉히십시오.
국민에게도 설명하십시오. 어디까지가 권고이고 어디부터가 의무인지, 무엇이 제한되고 무엇은 그대로 보장되는지 이걸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결정해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고 논쟁하고 반대할 수 있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정부가 나쁘다라는 단순한 결론도 아니고 의료계가 반대하니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결론도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지 끝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실제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때는 정말 강하게 물어야 합니다. 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해야 합니까? 그 제한이 정말 필요한 겁니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이 질문에 정부가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의료는 정부가 관리하기 편한 방향으로 설계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아플 때 자기가 믿는 의사에게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결국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건드리는 정책이라면 정부는 국민에게 먼저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따라오라고 요구하기 전에 왜 따라가야 하는지부터 납득시켜야 합니다.